오늘 아주 재밌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스텔라 피오레 하우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단독주택이 건물만 매각해서 감정 가격 2억 3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다시피 건물의 외관이 굉장히 독특한 걸 알 수 있는데요. 건물 32평이 나왔습니다. 이 물건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재밌는 사실들이 숨어 있는지 제가 한번 파헤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집이 되겠고요. 징크라는 재질을 써서 외장은 마감을 하고 내부는 인테리어 컨셉을 넣어서 지은 집인데, 굉장히 규정화되어있지 않고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면들이 들어가져 있는 건물 되겠습니다. 32평이라 했지만 현재 보기에는 32평이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죠.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요. 타입마다 가족실이 복층 비스무리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빈 공간을 잘 활용해서 구석구석 책이라든지 수납 공간을 잘 마련해 놨고, 화장실 멋지죠 여러분. 똥 싸다가 들어갈 것 같은데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정렬 레드.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이 색깔 화장실 보고 야 이거 대충 지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집은 김효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건축 거장이 지은 건물 되겠어요. 건물도 보면 되게 멋있죠. 개인적으로 저도 노멀한 것보다는 조금 독특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기하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건축가가 지은 집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만큼 신뢰도 신경을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역시 숨어있는 포인트에서 집을 굉장히 잘 짓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고요. 지금 이 집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철과 징크라는 재질을 사용해서 건물을 만든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이거는 현재 경매 매물로 나와 있는 겁니다. 토지 매각 제외에 건물 30평, 감정가격 2억 3천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건물이 현재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일산 동구 설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런 단독주택들도 있는 걸로 알 수 있고요. 여기 위치 되겠습니다. 주변에 공장 같은 것들도 있고, 서울 문산고속도로 북고양 IC에서 빠져나오면 바로 있는 곳 되겠습니다. 좀 더 주민에서 보면은 한 개는 아니고 여러 단지가 이루어져서 현재 나온 매물의 위치는 여기 되겠습니다. 일단 더 설명하기 전에 전반적인 내부 느낌을 한번 볼게요. 다음처럼 리빙룸이 딱 들어오자마자 외부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통창들을 많이 써서 전체적인 개방감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집에서 유리를 좀 잡겠으면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1층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을 보면 2층이 약 1.5층 느낌으로 약간 복층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러한 느낌들 되겠습니다. 외부 정원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매물의 외관을 보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외관이 이렇게 징크를 써서 이런 느낌입니다. 원래 징크라는 건 아연 강판 지붕을 징크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것들보다 내구성이 좋고 가공하기가 편해서 이런저런 특이한 구조물에 많이 쓰는 편인데요. 우리가 많이 보던 이러한 건축물들 판넬을 철이 아니고 징크를 써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동안 굉장히 유행이 많이 됐었고 많이 지은 건물인데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게 되는 이러한 건물들이 다 징크를 활용해서 지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쪽에 단열재가 있고 아연 재질의 철 강판으로 마무리한 건축물을 징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위치랑 내부를 봤는데요. 이 매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지하 1층, 아까 봤겠지만 이게 지하 1층, 2층 되어 있는 건 이게 자연 녹지 이런 곳에서는 크게 지을 수 없거든요. 그럴 때 지하를 많이 써서 건물을 짓는 편입니다. 그래야지만 건물 지하부는 용적률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하에 주인 침실이 있고 하나, 두 개의 침실이 더 있고 1층에 거실 및 식당 주방이 따로 있고 아까 봤던 식당 데크가 1층에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1층으로 들어가서 거실과 식당을 쓰고 바로 데크가 있고 밑에 쪽은 잠자는 침실들이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1층에 연결 계단이 있고 1층에서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1층은 1.5룸 느낌으로 되어 있고 지하로 내려가면 이렇게 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는 걸로 만들어져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친룸도 야외에서 성큰을 활용해서 이렇게 조금 개방감이 있게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 구조랑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구조가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 매물이 토지 매각체에 2억 3천만으로 나와 있고 건물만 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만 매각인데 여기 보면 박상호라는 사람이 4억 천에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박상호 씨가 경매를 진행시켰습니다. 자, 이런 집이 있어요. 이런 집을 이 건축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주가 자기 땅 위에 건물을 짓게 됩니다.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대출을 받을 거잖아요. 대출 받을 때 신탁 대출이라고 해서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명의를 빌려주고 받는 대출이 있어요. 대출까지 다 받았어요. 그 이후에 뭘 했냐면 임차인 방금 박땡땡 씨가 4억 원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전세권자 박상호가 4억 천에 전세에 들어오게 되는데 원래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전세권을 둘 다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하나만 설정해도 자동으로 다 설정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 선택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어떻게 했느냐? 건물에만 전세권을 딱 설정을 한 거예요. 건물에만 전세권을 딱 설정하고 토지에는 전세권을 설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이 상황에서 이 임차인이 경매를 진행시킨 거예요. 경매를 진행시켜서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낙찰이 되면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동일하지만 건물 소유자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건물의 법정 지상권이라는 건 성립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설령 건물만 낙찰받게 되더라도 저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느냐? 낙찰받고 나서 토지주에게 지료, 즉 내가 사용하는 만큼의 월세를 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월세가 어느 정도냐? 해당 물건 근처에 거래됐던 사례들을 보면 이런 주택용지가 235만 원, 여기 있는 주택용지도 290만 원, 안쪽에 있는 것들은 270만 원. 이 건물 그럼 지료는 얼마를 줘야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토지가 2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60평 정도 돼요. 60평 정도 되면 토지 60평은 평당 300만 원 정도, 좀 전에 디스코에서 봤던 거래사를 기점으로 보면 3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1억 8천 정도가 나옵니다. 토지 가액은 1억 8천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얹어서 쓰게 되면 한 5% 정도의 토지 사용률, 토지 이용대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한 달에 75만 원 됩니다. 75만 원씩 내면 내가 쓸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건물 75만 원씩 내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낙찰받고 나면 협의를 통해서 토지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이 물건의 최초 분양 가격은 7억에서 9억 사이였어요. 7억에서 9억 사이에 분양하던 물건이 토지가 빠지고 현재 건물만의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기 때문에 쓰는 건 상관없지만 임차인의 권리인 보증금 4억 원을 인수해야 되는 게 문제인 케이스예요. 이 물건 입찰기일이 9월 5일이고요. 감정가격 2억 3천짜리입니다. 토지는 매각제고 건물만 매각. 임차인의 4억 천이 있습니다. 인수하는 권리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 물건 다행히 법정지상권을 성립합니다. 아마 낙찰받고 난다면 소유자와 토지 가격으로 적정하게 협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하고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입찰 들어가기 전에 토지 소유주와 내가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되면 토지는 얼마나 팔겠느냐라고 먼저 협의를 하고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산에 있는 이런 단독주택이 건축가가 지은 아주 멋있는 주택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건물의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살펴볼 것들이 있어서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이런 물건 잘 검색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또 있을 거니까 이 물건 과연 얼마에 낙찰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